네, 주말 날씨 소식 듣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날씨가 얼마나 더 더워지는지, 또 폭염의 기세는 언제쯤 꺾일지 자세한 장기 날씨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장마는 끝난 것 같고요. 오늘은 날씨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경우 중부와 남부 지방의 날씨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반면에 어제 남부 지방의 경우는 포항이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처럼 중부와 남부 지방의 날씨가 상반되게 나타났던 것은 장마 전선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버텼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공기들이 비구름을 중부로 밀어내면서 세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중부에만 비가 쏟아졌고요. 반면 또 남부 지방은 찜통에 갇힌 것처럼 폭염이 이어진 겁니다. 오늘은 이 남쪽의 무더운 공기들이 더욱 밀려오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와 광주는 35도, 울산이 33도를 웃돌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쪽에서 몰려오는 무더운 공기가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장마 전선은 한반도 북쪽으로 밀려나갑니다. 당분간은 오늘처럼 소나기 외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여름 장마는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이번 달도 참 많이 더웠는데 앞으로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달은 그럼 더 더운 겁니까? 네, 저도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가 좀 싫습니다. 네. 사실상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은 장마가 끝난 지금부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마 전선은 한반도 북쪽의 찬기단과 또 남쪽의 열대기단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남쪽의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점차 세력이 강해지면서 장마 전선을 밀어내고 한반도를 완전히 덮는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너무 덥지만 다음 달은 훨씬 더 푹푹 찌는 날이 많고 열대야도 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지성 호우인데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월 초중반은 이른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많았죠.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휴가가 이때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끝난 8월에도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게릴라성 호우나 물폭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 8월의 경우 지난 몇 년간은 달리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이처럼 8월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경향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분명 오늘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왜 8월에 비가 더 많이 내리냐, 또 기상청이 오보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장마는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이고 8월에 내리는 비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8월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장마가 아니라 우기를 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기후학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8월은 더 더울 거고 또 비도 많이 올 예정이니까 더위 그리고 비에도 다 대비를 해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 기상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엘니뇨는 올해 봄에 종료가 됐는데 올해 가을에는 또 정반대 현상이죠. 라니뇨가 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라니냐는 엘니뇨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라틴어로도 엘니뇨는 남자아이를 뜻하고요.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올 가을철에 약한 라니냐가 발달할 확률이 최대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발생했던 이른바 슈퍼 엘니뇨와는 달리 이번 라니냐는 약한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력은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비록 강도는 약하지만 라니냐 역시 전 지구적으로 공기 흐름을 바꿔놓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라니냐가 발달할 때 통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8월과 9월이 평년보다 무더웠고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올여름 더위가 9월까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라니냐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앞서 8월에 집중호우를 주의해야 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98년 지리산에서 발생한 국지성 호우입니다. 이때도 올해처럼 강한 엘니뇨 뒤에 라니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밤 사이에만 3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7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니뇨가 아니라 라니냐. 라니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기상청 예보가 이번에 장마를 겪으면서 좀 많이 틀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민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예보를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번 날씨가 틀리다 보니까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보가 빗나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특히 올여름은 주로 비예보여서 그런지 더 많이 틀리는 것으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가 틀리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날씨 예보를 결정짓는데 수치 모델이 약 40%, 기상 관측이 30%, 예보관의 능력이 약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수치 모델과 기상 관측 부분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보가 틀릴 때마다 슈퍼컴퓨터 얘기를 좀 하시는데 방정식을 풀어내면서 수치적인 근사라든가 관측 기술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 비싼 슈퍼컴퓨터를 들어와도 혁신적으로 예보가 바뀌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보관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상청 예보관은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2년에서 3년만 지나면 보직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수치 모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또 어떤 현상을 잘 모의를 하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파악이 하는데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예보관의 전문성이 유지되기가 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보 적중률은 과거와 비슷해지거나 또 오히려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예보관 육성이라든가 순환 근무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슈퍼컴퓨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슈퍼컴퓨터가 아무래도 도입이 되면서 좀 더 예보 적중률을 늘리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예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예보관의 몫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보관의 전문성을 좀 더 끌어내는 것이 정확도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장기적인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